네, 이번 시간은 음, 점화식과 점근적 복잡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점화식과 점근적 표기법은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핵심 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를 분석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특히 이 점근적 분석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limit에서 입력이 무한대, 입력이 충분히 크게 갈 때 함수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였죠. 점근적 분석이라는 거는 입력의 크기, n의 사이즈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복잡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죠? 별로 그렇게 뭐 별로 어려운 문제도 없고 알고리즘의 효율성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알고리즘 분석은 항상 입력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를 관심의 대상으로 하고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그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수행 시간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알고리즘군이 이제 재규 알고리즘이죠. 그 recursion. 그죠? 큰 문제 안에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풀고 그죠? 그 작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더 작은 문제를 풀고 음. 그래서 이런 재규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분석을 점화식으로 나타냅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화식을 사용을 해서 재기적인 알고리즘, 리커전 알고리즘 또는 재기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 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반복 대치, 뭐 수학적 기납법과 같은 추정 후 증명, 그리고 마스터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기 알고리즘과 점화식의 관계를 이해를 한다. 점화식의 점근적 분석을 이해한다. 그죠? 그래서 재기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점근적 분석이라는 건 점화식을 n의 사이즈가 입력의 크기가 충분히 커졌을 때의 분석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점화식의 이해. 재규식이라고도 하죠. recurrence relation. 그러니까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점화식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n이 크기가 n인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자신보다 더 작은 변수, 사이즈가 더 작은 경우의 같은 함수와의 관계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병합소트, 멀지소트 같은 경우에는 뭐 n 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나누죠? 병합소트에서 반으로 자르죠. 그죠? 반으로 자른 사이즈 절반의 문제를 풀고 이게 몇 개죠? 두 개죠. 그죠? 그죠? 이렇게 n개 리스트가 나오면은 반으로 잘라서 왼쪽 거 풀고 오른쪽 거 따로 풀고 합치니까 그죠? 그래서 사이즈 n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분의 n짜리의 문제로 두 개로 나누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뭐 뭐죠? 얘네들이 이제 병합할 때 거는 나눌 때랑 병합할 때 걸리는 오버헤드 그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점화식으로 이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함수를 그죠? 사이즈 n개의 문제를 풀 때 얘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문제로 풀고 걔네들을 합쳐서
오리지널 원래 문제를 푸는 그런 식, 재규식,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수학 때 많이 배웠을 거고 중고등학교 때 AN을 풀기 위해서는 AN-L을 먼저 풀고 거기다 2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그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 계산하기 위해서는 n-1의 팩토리얼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n을 곱하면 된다. 이것도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재규식.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식이죠? 그죠? 무슨 그 수열, 그죠? 의 점화식이죠. 피보나치죠, 그죠? fn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n-1을 풀고 n-2를 풀고 1을 풀고 2를 풀어서 그걸 합친다. 이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그렇죠? 사이즈 크기 n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절반짜리 문제를 풀고 거기다가 n에 해당하는 수고를 한 번 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듯이 병합 소트의 수행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머지 소트 병합 정렬, 그죠? 알고리즘 어떻게 되죠? 자, 데이터 A를 주고 시작점이 P이고, 그죠? 끝점이 R일 때,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시작점이 P이고 끝점이 R일 때 정렬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가 R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대략 P와 R의 중간점을 잡습니다. 그죠? 중간점을 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러면은 중간점을 Q로 잡은 다음에 얘를 먼저 정렬을 하고 얘를 나중에 정렬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거꾸로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죠? 왼쪽 부분. 그러니까 merge sort A, PQ가 되겠죠. PQ. 그죠? 전반부를 정렬하고 후반부를 정렬을 해야 되겠죠. merge sort A, Q 플러스 1R 이렇게 되겠죠. Q 플러스 1R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은 정렬이 됐다고 치는 거고 이게 수행이 되면 이게 정렬이 되면 이 부분이 수행이 됐다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전반부 정렬이 된 거, 후반부가 정렬이 된 거를 이제 병합을 해서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merge A, P, Q, R 병합하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사이즈 n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분의 n짜리 문제 하나 풀고 여기서 2분의 n짜리 문제도 하나 풀고 그러니까 2분의 n짜리 문제를 두 개를 푸는 거죠. 두 개를 풀고 여기에 오버헤드가 들어가고 추가 작업 그죠? 여기에도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멀지는 그렇죠.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 왼쪽 배열 하나, 오른쪽 배열 합해서 그죠? 넣으면서 정렬된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의 점화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 그죠? time이라고 쳤을 때 사이즈 n개의 입력을 가진 병합 소트를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사이즈 2분의 n 절반짜리 문제를 두 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크기가 n인 병합 정렬 시간은 크기가 n인 병합 정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크기가 2분의 n인 병합 정렬을 두 번 하고 그렇죠? 왼쪽 한 번 하고 오른쪽 한 번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시간, 오버헤드를 더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점화식이 되겠죠. tn 있고 어떻게 되죠? 자, 크기가 2분의 n인 그죠? 병합 정렬을 몇 번 한다? 두 번 하니까 2를 곱해주면 되고 그죠? 더하기 나머지 오버헤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기 호출 병합 정렬의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점화식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식을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거를 분석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n 로그 n, 뭐 n 제곱, n 3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요거를 계산해내는 방법을 또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이 나왔을 때 n이 커졌을 때 점화식을 이제 그 분석하는 방법, 유도해내는 방법은 몇 가지겠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될 게 이제 반복 대치, 그죠? 더 작은 문제에 대한 함수로 반복해서 대치해 나가는 거, 그죠? tn 이꼴 2 곱하기 t의 2분의 n 이꼴 2 곱하기 2 곱하기 t의 4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t의 8분의 n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화식을 더 작은 변수에 대한 점화식으로 대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경계 조건이 이를 때까지 전개하는 방법. 예를 들어 t가 1이 될 때까지, 그죠? t가 1이 될 그렇게 해서 tn일 때 2분의 n, 4분의 n, 8분의 1, 16분의 n 가다가 t가 1이 될 때는 그때는 1이겠죠. t가 1일 때는, 그죠? 문제 사이즈가 하나일 때는 뭐 1 해야 될 게 한 번밖에 없을 때니까. 그죠? 그걸 경계 조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전개하는 방법이죠. 뭐 추정 후 증명은 결론을 뭐 아마 이 점화식은 뭐 n 로그 n으로 풀이가 될 거다라고 결론을 먼저 추정을 하고, 또는 n 제곱으로 될 거다. 이 점화식은 n 제곱에 수렴한다. 그렇죠? 점화식의 복잡도를 미리 n 로그 n인지 저 식이 n 로그 n으로 풀이가 될 건지 n 제곱으로 풀이가 될 건지 추정을 한 후에 이걸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법이죠. 수학적 기납법 뭐 기억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사이즈 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이즈가 1일 때 얘기하고 있는 결론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n이 k일 때 이 결론 추정이 맞다라고 가정할 때, 그죠? 그럴 때의 그걸 방법을 이용해서 그 가정을 이용해서 사이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맞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모든 n에 대해서 저 결론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죠. 수학적 기납법.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고, 다음에 이제 마스터 정리라고 그 일종의 공식이죠. 공식. 뭐 그 특정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점화식의 복잡도. 예를 들어서 뭐 점화식이 보통 이제 tn 있고 사이즈 n일 때 뭐 곱하기 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뭐 b분의 n으로 나눈 더 작은 문제를 A에게 풀 수 있는 식으로 바꾸고, 오버헤드가 예를 들어서 뭐 F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점화식이 날 때 뭐 A와 B와 FN의 관계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 FN에 맞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N, 뭐 로그 N이 나오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식입니다. 공식 이제 나오겠지만, 특정한 모양으로, 보통 점화식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죠? 특정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점화식의 복잡도를 복잡한 계산이나 증명 없이 바로 공식으로 맞춰서 알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죠.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장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반복 대치를 봅시다. 자, 어떤 주어진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얘기를 해보죠. 이것도 뭐 제기 호출이죠. 어떤 겁니까? 자, tn 이꼴 tn-1 플러스 n. 그죠? 사이즈가 크기가 n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작은 n 사이즈 n-1짜리 문제를 풀고 거기다 n번 더 일을 하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죠?
그리고 t1 이꼴 이 경계 조건인 거죠. 문제의 사이즈가 하나일 때는 그냥 한 번만 일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정렬 같은 경우에도 뭐 정렬하라고 던져줬는데 정렬할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러면 일 한 번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지금 뭐 이러한 점화식을 가지는 알고리즘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어때요? 우리가 그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봅시다. 예를 들어서 n개의 사이즈 n의 입력을 가진 정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 n-1개의 사이즈가 n-1개인 크기의 정렬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다가 n번 일을 하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우리 그 알고리즘 중에서 뭐 그 정렬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뭐 가장 손쉬운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큰 n개의 사이즈가 n개인 정렬 배열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냥 뭐 가장 손쉬운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그죠?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한번 하나 고르고 난 다음에 걔를 옆으로 제일 큰 거 하나 꼽아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n-1개를 또 정렬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n-1개 남은 것 중에서 얘를 또 정렬을 하려면은 그러면 n-1개 중에서 제일 큰 거를 하나 찾아서 또 옆으로 떼놓고 그럼 나머지 이렇게 몇 개 남아요? n-2개 남죠, 그죠? 그 다음에 n-2개를 또 남은 거를 정렬하려면 n-2개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또 하나 잡아서 여기다 두고 그럼 나머지 n-3개 남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 뭐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가장 간단하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인 거죠, 그죠? 사이즈 n개짜리의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점화식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 사이즈가 n개인 배열을 정렬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또는 작은 걸 하나 찾고 제일 작은 걸 하나 찾고 그 중에 제일 큰 거나 제일 작은 거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n번 되겠죠. 비교를 n-3번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이즈 n개의 문제를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찾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죠? 일반적으로 뭐 하나 그죠? 물론 하나 다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물론 큰 놈은 큰 놈끼리 비교하고 작은 놈은 작은 애들은 작은 놈들 비교하면서 뭐 횟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n개 비례하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 다 비교를 한 다음에 그죠? 그 제일 큰 애 하나 뽑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n번은 든다라고 가정하면은 제일 큰 애 하나 뽑는 시간이 대략 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제일 큰 애 빼고 또는 제일 작은 애 빼고 나머지 개 중에서 또 그 나머지 애들을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점화식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알고리즘이 우리가 그때 이런 그 나이브한 손쉬운 방법으로 하는 그 알고리즘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우리가 대략 복잡도가 얼마가 된다고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n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이 식으로 그죠? 결국 이제 유도가 되어 나오는 식이 n제곱 그죠? big O n제곱이 유도가 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 식을 풀어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죠? 자, tn equal tn-1 플러스 n을 이제 n이 1이 점점 작아집니다. 식이 전개가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는
tn-2, tn-1은 tn-2 플러스 n-1로 풀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tn-2는 또 tn-3 플러스 n-2로 풀릴 거고, 그죠?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면은, 결국은 t는 n이 뭐 있을 때 n-4, n-4, n-5, n-6 쭉 가다 결국은 여기 t1이 남겠죠, 그죠? t1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남겠어요? 쭉 가면서 n, n-4, n-4, n-3, n-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쭉 진행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t1 플러스 이렇게 되면. 근데 t1이 얼마였죠? t1이 1이니까, 그죠?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우리 그때 얘기했듯이, 그죠? 근데 1부터 n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죠? 1부터 n까지 되면은 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이 경우에는 오더가, 그죠? 2분의 n 제곱이니까 빅 세타 또는 빅 O n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점화식이 이렇게 나오는 알고리즘의 경우에, 그죠? 이거를 반복적으로 대치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화식을 주고 반복 대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시간 복잡도를 유도를 해봐라, 계산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예입니다. 다른 예인데, 자, 이 경우는 어때요? 크기가 n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더 작은 문제, 그죠? 크기가 절반인 문제를 몇 개 만들어요? tn분의 2분의 n이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오버헤드로 해야 될 일이 n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사이즈가 1일 때, 문제의 사이즈가 1일 때는 그냥 1인 경우죠. 그러면 그냥 상수시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봤던 알고리즘 중에 그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표현되는 알고리즘이 있었죠. 뭐였죠? 예, 병합정리열이죠, 그죠? 사이즈가 n개인 데이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절반으로 자르고 문제가 두 개가 되고, 그거를 자르고 이제 병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죠? 왜냐면 2분의 n개짜리 배열 하나, 2분의 n개짜리 배열 하나 해가지고 이걸 합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병합을 하는 거니까 n만큼의 시간이 들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결국 풀어내면은 얘는 뭐였죠? 우리가 그 병합 정렬 같은 경우에는 세타 또는 빅 O, 빅 세타 또는 빅 O n log n이 나온다 그랬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n log n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tn equal t 2분의 n이 두 개 플러스 n. 그래서 이제 풀어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또 이제 요거를 풀어내겠죠. 요거를 풀어내면은 이게 2 곱하기 t의 4분의 n 플러스 2분의 n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풀면은 2 곱하기 t의 2 곱하기, 그죠? 뒤에 n이 나오고 2 곱하기 t의 4분의 n, 뭐 2 제곱분의 n이 될 거고, 그죠? 2 제곱분의 n이죠. 플러스 어떻게 되겠죠? 2분의 n, 그죠?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그쵸, 요걸 이렇게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의 제곱 t 가로 열고 2 제곱분의 n 플러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n이니까 n이 되겠죠. 근데 n하고 여기서 이게 n이 되고 이게 n이 되니까 2n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내면 2n 플러스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t의 2의 제곱분의 n 플러스 n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또 풀면은 뭐 패턴인데, 그죠? 하면은 아마 뭐 2의 3승 곱하기 t의 2의 3승분의 n 플러스 3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곱하기 t의 2의 제곱분의 n을 또 풀면,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죠? 그럼 이거는 또 얘네 곱하면 2의 3승 t 2의 3승분의 n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n이 되니까 3n 그렇게 나겠죠. 그렇죠? 3n. 그래서 패턴이 있죠. 그죠? 여기서는 2의 1승으로 가고, 이거는 n이고, 이거는 2승으로 가고, 그죠? 2n 가고, 2의 3승으로 가고, 3n.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죠? 쭉 가다가 보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n이 2의 k승이라고 가정을 하고 푼다고 치면은, 그죠? 만약에 여기서 n이 2의 k승이라고 가정을 친다고, 예를 들어서 뭐 8이나, 그죠? 16이나 30이나 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은, 여기 이제 1n, 2n, 3n 쭉 가다가 n이 2의 k승일 때는 마지막에는 이제 계속 이제 반복, 이게 이제 k번 반복이 되는 거죠. a가 2의 k승. 그러면은 끝에는 kn이 남고 1n, 2n, 3n 가다가 쭉 4n, 5n, 6n, 7n 가다가 kn이 남고, 그래서 k가 2의, n이 2의 7승. 예를 들어서 뭐 7승이면 얼마죠? 7승이면은 뭐 128인가요? 그죠? 이렇게 128n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뭐 2의 k승 곱하기 t의 2의 k승분의 n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쭉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패턴으로 나오고. 근데 보면은 n 이꼴 2의 k승이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2의 k승이니까 이게 n이 될 거고요. 그죠? 이게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 2의 k승이니까 이게 t1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n 2의 k승인데 풀리다 결국은 2분의 n 갔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 경기 조건 t1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이게 이제 t1이 되는 거죠. t1이. 그죠? t1이 되고, n 곱하기 t1 플러스 k 곱하기 n인데, n 이꼴 2의 k승이면은 k는 뭐예요? k는 로그 n이죠. 그죠? 이 경우면은 이게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로그 n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n 로그 n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내면은 n 이꼴 2의 k승인데 풀어내면은 뒤에 것은 k가 로그 n이니까 n 로그 n이 되고, 앞에 거는 n이 되고요. 그죠? n이 되고 t1이 되겠죠. t1이 되니까 t1은 1이니까 n 플러스 n 로그 n이 됩니다. 그죠? 근데 n하고 n 로그 n 중에 차수가 어느 게 더 큰가요? n이 무한대 커졌을 때 이 값이 더 큰가요? 이 값이 더 큰가요? 이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오더로 따질 때는 세타 n 로그 n만 써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했죠. 그죠? 그래서 병합정리 같은 문제, 그죠? 사이즈가 n인 문제를 줬을 때 2분의 n 두 개를 절반으로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서 풀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를 처리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고 치면은, 그죠?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반복 대치를 풀어서 식을 풀어주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n이 2의 k승일 때를 가정을 하고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의 k승은 꼭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꼭 나눠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n이 2의 k 플러스 1승보다 뭐 작거나 같고 2의 k승보다 크다. 요거 사이에 있는 2의 k승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요 사이에 있는 숫자일 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건 증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n이 2의 k승의 경우라고 지금 가정을 했는데, 이럴 경우도 있겠죠. 2의 k승과 2의 k 플러스 1승 사이에 있는 수인데, 이럴 때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조마식은 이렇게 반복 대치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 대치로 우리가 두 가지 예제를 했고요. 반복 대치 방법으로.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추정 후 증명입니다. 그죠? 식의 모양, 요거를 딱 보고
대략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n log n이 나올 거다, 나올 것 같다 라고 그 복잡도를 전교도 볼 때 추정을 한 다음에 맞춘 다음에 그 추정을 해서 뭐 짐작을 때려서 그죠? 추정한 다음에 그것이 모든 n에 대해서 맞음을 귀납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걸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tn equal 2개 곱하기 t 2분의 n 플러스 n 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듯이 어떻게 추정이 되죠? 어떻게? n log n으로 나오죠. 그죠? n log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 log n, big O의 n log 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 big O의 정의에 의해서 뭐 이런 거죠. 그죠? 어떤 함수가 big O의 n log n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함수가 어떤 상수 c에 있어서 c n log n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그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 어떤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대략 뭐 n log n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그죠? 어떤 나왔을 때 이 그 복잡도가 n log n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상수에 대해서 그죠? c 곱하기 n log n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big O의 n log 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자, 추정은 big O의 n log n이다. 즉, n log n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죠? 어떤 상수 c가 있어서 그죠? 어떤 상수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요 밑에 있다. 요 밑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증명을 해내면 되는 거죠. 자, 추정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쪽에서 요게 맞음을 유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로 수학적 귀납법 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아마 보는 걸 텐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랜만에 보는 걸 텐데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 n에 관한 주어진 명제 pn 여기서는 tn이죠, 그죠? t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죠? 뭐 1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공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특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수학적 귀납법이란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해요. 두 가지 뭐냐면 n이 1일 때 그죠?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계 조건. 뭐 그 가장 뭐 1일 때도 괜찮고 2일 때도 괜찮고 뭐 가장 작은 단위로 문제가 쪼개졌을 때 그죠? 그럴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 라는 거를 뭐 보여주고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이 tn 이 공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tn이 성립함을 유도를 해서 보일 수 있으면은 자 요게 참이고 요게 참이면 자 그죠? 1일 때 명제 tn이 성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k일 때 명제 성립이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k 플러스 1 때도 명제 pn이 이게 성립한다라고 이런 결과가 되면은 이건 결국 모든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맞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요거를 증명하고 요거를 증명하면은 이게 증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증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tn이 2t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n을 증명을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경계 조건을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n이 1일 때 또는 2일 때 가장 작을 때 그죠? 증명함을 그 성립함을 먼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화식이 cn log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식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 조건이 n이 1일 때, 그죠? n이 1일 때임을 먼저 보이면 됩니다. t1일 때.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n이 1이면은, 그죠? n이 1이면은 log 1은 제로죠. 그래서 제로가 되어버려서 식이 좀 뭐 불가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계 조건을 2라고 잡아서 자, 뭐 책에도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로그 경계 조건을 제일 작은 자연수 1로 잡아버리면은 로그 1이 제로가 n이 1이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t1 하고 뭐 어떻게 돼요? 뭐 그래서 이쪽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이 경우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뭐 불가능하고 그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2로 경계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T2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T2일 경우에는 C 곱하기 2 곱하기 로그 2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 C가 존재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요 그 2 로그 2를 옆으로 보내버려서 그죠? 저 C 값이 T2 나누기 2 로그 2보다 크거나 작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 C는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경계 조건은 2일 때 n이 있고 2일 때 잡으면은 이런 식을 만족하는 C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로그에 이렇게 보내면은 C가 그 T2 나누기 T2 값이 뭐든 간에 T2 나누기 2 로그 2 그죠? 2죠? 를 만족하는 C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이 됐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이렇게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T가 n이 2일 때 제일 작을 때는 뭐 1일 때에는 뭐 식이 이상하게 되니까 2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현재에서 경계 조건은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귀납증 가정과 전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2분의 n에 대해 그렇죠? 여기서는 뭐 식이 이제 2분의 n, 4분의 n 이렇게 나가니까 자 2분의 n에 대해서 tn이 2분의 1일 때 이게 만족한다면 그죠? 2분의 n이 이게 만족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t 2분의 n이 c 곱하기 2분의 n 로그 2분의 n이 되는 거죠. 를 만족한다로 이 식이 만족한다로 가정을 하면은 그죠? 이것이 이제 t가 2분의 n일 때 이거를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이 식을 이용해서 t가 n일 때도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보이면은 아까 전에 그 귀납법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n이 k일 때 여기서는 k가 2분의 1인데 k일 때 이 식이 만족한다고 가정하는데 할 때 이 식을 사용을 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여기서는 n이 이제 n일 때 또 맞다라고 그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도를 할 수 있으면은 그죠? 경계 조건일 때도 n이 2일 때도 만족을 하고 n이 그러면 2일 때 만족을 하면은 3일 때도 만족이 되고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증명하면 4일 때도 만족이고 5일 때도 모든 n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tn equal 어떻게 되죠? 2t 자, t가 2분의 1일 때는 여기 만족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면은 2 곱하기 t 2분의 n 플러스 n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t 2분의 n이 이거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작거나 같다고 나오겠죠? 작거나 같은데 뭐보다 작거나 같겠어요? 자, 2 곱하기 c 곱하기 이게 이대로 대치가 되겠죠? 2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n 로그 2분의 n 플러스 n 그죠? 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하면은 요걸 식을 풀면은 그죠? 2 곱하기 2분의 그죠? cn 로그 2분의 n 플러스 n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풀면은 근데 cn 로그 n 나누기 2는 로그 a분의 b 이꼴 로그 b 마이너스 a죠. 그죠? 그러니까 cn 로그 2분의 n 이꼴 cn 로그 n 마이너스 cn 로그 2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n이 되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자 이제 보면은 이 앞부분은 cn 로그 n이고 이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뒷부분은 따로 정리가 되는데 자 cn 로그 n 플러스 하고 이 뒷부분이 이렇게 되죠. 그죠? 뒷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뒷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네들이 cn 로그 n보다 작아질 수 있는 상수 c는 존재하죠. 그죠? 그죠?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얘가 얘보다 작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플러스니까 자 요거 같고 요거를 더한 부분이 이거보다 작으려면 이 부분이 음수가 나오면 되죠. 그죠? C가 뭐 커서 그죠? C가 충분히 커서 이 부분이 음수가 나오면은 이게 cn 로그 n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죠? 작게 되죠. 즉 이 식에서 c가 로그 2분의 1보다 작기만 하면 얘는 음수가 되니까 그런 c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 식이 cn 로그 n보다 작아지는 상수 c를 잡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증명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t가 2분의 n일 때 요거를 만족한다로 가정을 하면은 그죠? 요 사실을 이용해서 tn도 cn 로그 n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 작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했죠. 아까 전에 그 수학적 기납법이 만족하죠. 경계 조건에서도 되고 n이 그죠? 2분의 n일 때 요 값이 2분의 1일 때 만족한다고 가정하면은 이걸 사용해서 n일 때도 그죠? n이 k일 때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그거를 사용해서 k 플러스 1 때도 만족한다를 보이면은 그죠? 경계 조건 2일 때도 만족하니까 그러면 2일 때도 만족하니까 3일 때도 만족할 거고 요 두 번째 정리에서 3일 때도 만족하니까 4일 때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결국은 만족을 한다라는 걸 보인 거죠. 따라서 경계 조건도 증명을 했고 귀납적 가정과 전개에도 이렇게 증명을 했으니까 이 추정이 맞다, 증명을 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tn equal on log n이 맞다라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략 이해가 갈 텐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내용을 보면 설명이 잘 돼 있고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tn이 cn 로그 n보다 작은 양의 상수 c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즉 정의에 의해서 이게 big O의 n 로그 n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기 저 노트가 되겠네요. 그죠? 경계 조건을 2로 잡은 이유죠. 그죠? 경계 조건을 1로 잡아버리면은 제일 작은 자연수 1로 잡으면은 로그 1은 0이므로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시돼서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2를 경계 조건으로 잡은 것이다. 그죠? 근데 경계 조건으로 뭐 T2가 아닌 훨씬 큰 상수에 대해서 보여도 상관없다. 뭐 이거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계치는 뭐 C 값은 항상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를 참고하시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 추정후 증명을 쓴 다른 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이 아니고 1로 상수가 돼 있죠. 상수가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살짝 다른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경우인데 교과서 예제 3-3이네요. 2판 기준으로. 교과서 2판 기준으로 예제 3-3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 경우도 이제 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식의 점화식의 정근적 복잡도는 ON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것이 결국은 어떤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 tn이 CNON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 BO의 정의에서 CN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의 상수 C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뭐 CN으로 했을 때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경우를 예제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CN으로 하지 말고 식을 세울 때 처음에 가정을 세울 때 CN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 CN-2로 하든가 CN-3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명이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자, 그래서 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게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빅 O의 n이다 라는 걸 증명하자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통 CN보다는 작거나 같음을 증명하는 만족하는 양의 상수 C가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추정은 요거를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예를 들어 t 2분의 n에 대해서 귀납적 가속 정렬은 2분의 n에 대해서 2분의 n이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2분의 n이 c 2분의 c 곱하기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c가 있다, 양의 상수 c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개를 해봅시다. tn 이꼴 2 곱하기 tn분의 2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c 곱하기 2를 곱하고 그죠? 2의 요것이 요거로 대치가 되니까 n 나누기 2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죠? 요거를 풀면은 cn 플러스 1이 되는데 내 문제는 cn 플러스 1 사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이건데 cn 플러스 1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cn 플러스 1은 항상 cn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항목이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그런 c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cn 플러스 1이 cn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c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얘가 크죠. 항상 얘가 크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진행이 더 안 됩니다. 진행이 더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 귀납적 가정을 이렇게 tn이 cn보다 작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tn이 cn-2보다 작거나 같음을 증명하는 식으로 풀면은 식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cn보다 작거나 같음을 증명하거나 cn-2보다 작거나 같음을 증명하거나 같죠. 어쨌거나 big O의 n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고 cn-3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든 big On에 해당하면 어차피 cn이니까 제일 큰 차수가 상관이 없는데 cn으로 식을 풀어나가면 문제가 안 풀리고 cn-2로 증명을 하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가정을 세울 때 식을 좀 약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추정을 방금 전에는 cn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cn-2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지식을 풀면은 cn-3이죠. 그러면은 얘는 cn-2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2분의 n일 때 그죠?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t가 2분의 n일 때는 그죠?
C 2분의 n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유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귀납적 가정은 이렇게 cn-1로 하고 그 n 2분의 1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n일 때도 성립이 되니까 그 증명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tn이 cn으로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귀납적 가정을 하고 그 증명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 됐는데 cn-2로 했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cn 이하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데 이보다 더 작은 cn-2 이하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방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뭐 아주 그냥 아주 살짝의 테크닉이죠. 그래서 tn이 빅 O의 n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은 cn보다 작음을 증명할 텐데 이 경우에 cn-2보다 작음을 증명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추정 후 증명법이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추정을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거죠. cn으로 할 거냐 아니면 cn-2로 할 거냐, 그죠? 자, 그래서 좋은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화식의 모양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경험이 많이 쌓이면 대략 식의 모양만 보고도 대략 의미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직관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마스터 정리입니다. 마스터 정리는 특정한 모양을 가진 재규식에서 바로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정리는 보통 이제 다음 형태와 같은 식의 형태의 식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이즈 n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 사이즈가 b분의 n인 작은 문제를 서브 프로블럼이죠. 그 더 작은 문제들을 a개로 만들었고 오버헤드가 fn일 때, 그죠? 오버헤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드는 작업이 fn일 때 이런 모양을 가진 점화식은 마스터 정리에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입력의 크기가 n인 문제를 풀기 위해 입력의 크기가 b분의 n인 문제를 a에게 풀고, 그죠? 나머지 fn의 오버헤드가 필요한 알고리즘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스터 정리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병합 정렬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경우에는 A도 2이고 B도 2인 경우였죠. 그죠? FN은 N인 경우였습니다. 그죠? 특성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그 상수 A와 B와 식 FN의 모양과 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죠. 입력의 크기가 n인 문제를 풀기 위해 입력의 크기가 b분의 n 문제 a를 풀고 나머지 fn의 오더에 필요한 알고리즘.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b하고 a가 주어졌을 때 이 b와 a로 만들 수 있는 식을 hn을 n의 log ba라고 합시다. 그죠? 자, a하고 b가 이렇게 줬을 때 예를 들어서 2일 경우에는 n log 2에 2니까 뭐 이러겠네요. 그냥 h는 n이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4에 4면 n 로그 4에 4니까 로그 4에 4는 1이니까 hn 이꼴 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hn이 주어진 a, b 값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고 칠 때 이 hn 값과 fn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느냐에 따라서 전체 복잡도가 결정됩니다. 즉 HN이 더 무겁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일 때는 얘가 시간 복잡도를 결정하게 될 거고
시간이 더 걸리는 애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HN에 비해서 FN이 무거워지면은 FN을 오버헤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들면은 FN에 의해서 시간 복잡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정리를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양의 상수 입실론에 대해서 HN분의 FN이 N 입실론분의 1이면은 TN 있고 세타 HN.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HN분의 FN이 N 입실론이면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이 커요, 밑에 커요? 위에 게 커요, 밑에 게 커요? 밑에 게 크죠? 그죠? 밑에 게 크니까 결국 HN이 크다라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HN이 크면은 HN이 그 시간 복잡도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말이 많아요. 뭐 HN분의 FN 이꼴 뭐 빅 오메가 N 2승이고,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HN분의 FN이 N 입실론 승이니까 FN이 큰 경우에 있죠. 그러면은 TN은 FN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HN하고 FN이 같다. HN하고 FN이 비중이 같으면은 얘는 HN log N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뭐였죠? 병합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고 이게 n이었으니까 n log bn이 n이었고 fn도 n인 경우죠. 그러니까 병합정렬인 경우에는 얘도 n이고 얘도 n이니까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n은 세타 n log n 나오는 거죠. 이렇게 딱 계산이 바로 탁 나오겠죠. 마스터생이 아주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를 마찬가지로 해놓으면은 자, 직관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HN이 뭐였죠? 아까 TN이 FT 뭐 B분의 N 플러스 FN일 때 HN은 뭐였죠? N log BA였죠. 그래서 HN이 더 FN보다 더 무거우면은 HN의 수행 시간을 결정하고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HN보다 FN이 더 무거우면 FN의 수행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FN과 FN, HN이 같은 무게면 HN의 log n을 곱한 것이 수행 시간, N log n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직관적 의미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리를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직관적으로,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뭐 비슷한데 사이즈 n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분의 n짜리 문제를 두 개를 풀고 오버헤드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작업이 상수일 경우입니다. 그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A가 얼마예요? 2, B가 3, 그 다음 FN이 C, 상수인 경우입니다. 그죠? 아마도 상수니까 FN보다 HN이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그죠? HN에 의해서 얘는 상수니까. 그죠? N이 아무리 증가해도 C는 항상 N이 아무리 증가해도 C는 항상 같죠. 뭐 증가하는 게 없으니까. FN보다는 아마 HN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HN이 뭐였죠? HN은 N log BA니까 log 베이스 3의 2겠네요.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A 이퀄 2, B 이퀄 3, HN은 N log BA는 3, 2. 그 다음에 FN은 C니까 HN하고 FN 중에 어느 게 더 무거워요? N이 무한 들어갈 경우? 당연히 이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TN은 세타 N log 3 베이스 2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A가 2일 경우 B가 4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FN이 N이에요. 그죠? 이거는 병합정렬이랑 비슷한데 이게 4분의 N이네요. 그죠? A 이퀄 2, B 이퀄 4니까 H는 N log B 베이스 A니까 N log 4의 2네요. 그죠? 다음에 FN은 N입니다. 그러면은 H하고 N하고는 뭐가 커요? 얘는 뭐 로그 4 베이스 2는 1은 아니죠. 1은 아니니까 얘가 클 겁니다. 그죠? 로그 4에 4가 1이니까 어쨌든 1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FN이 크겠죠. 그러면 TN은 얘가 얘보다 크니까 TN은 세타 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인가요? 이 경우에는 이 병합정리인가요? 그죠? 그죠?
A가 2, B가 2인 경우 HN은 N 로그 B 베이스 A는 2의 2니까 N이죠. N이고 FN은 얼마예요? FN은 1이니까 N. 자, 둘 다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TN은 세타 HN 로그 N이니까 N 로그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스터 정리를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의 점화심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그 복잡도를 점근적 복잡도를 바로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그 마스터 정리의 의미를 보면 이 마스터 정리에서 사실 그 fn은 크기가 n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자기 호출 이외의 오버헤드로 그죠? 크기 fn 그죠? hn하고 fn이 있었죠. hn, fn이 있었는데 fn은 이제 오버헤드로 크기가 다른 문제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오버헤드 비용이고 hn은 n 로그 ba죠. 반복적인 자기 호출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기가 제일 작은 1인 문제를 만나는 횟수입니다. 그죠? h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스터 정리의 의미는 이제 자기 호출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지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재호출하느라 부담이 더 커지면 수행 시간은 hn 그래서 n 로그 bn을 결정을 하고 그 큰 문제와 작은 문제의 관계를 반영하고 해결하는 오버헤드가 더 커지면 fn이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챕터 점화식과 알고리즘 복잡도 분석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